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아침 8시 45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종가 매매 종목 대한전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많은 이러한 그 하락 속에서 반등이 생겼는데요. 반발 매수세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대한전선을 대응했습니다. 대한전선은 그 미국 정책 수혜주인데요. 전선주가 지금 강세에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지난 금요일 날, 이 주말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전선, 대한전선이 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와 같이 2,000원 선을 딱 지지하면서 두 번의 이러한 그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하락을 좀 하더라도 이와 같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가운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분봉상 10분 분봉상의 흐름 보면요, 아침에 살짝 반등이 있은 이후에 그대로 하락을 해서 지금 2,000원 저점을 이틀째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데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방한,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전선, 미국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어, 또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호재 공시가 뜰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한전선, 또 가온전선도 그렇고 LS전선, 전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이런 것들을 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든 정부고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을 또 이 상원에서 통과시킬 전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한전선 더 큰 이런 그 매출액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컨퍼런스에 미국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가지고 또 대한전선이 이 고압 전력 관련해 가지고 신제품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원전 관련, 지금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여드린 것이 광명전기, 두산에너빌리티, 오르비텍, 한신기계, 우진, 이게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움직였던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 신한울 착공 소식도 또 뉴스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대한전선이 원전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섹터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뒤늦게 대한전선이 원전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원자력 케이블과 관련해서 또 생산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친원전 정책으로 가는 이런 그 탈원전이 중단되면서 신한울 3, 4호기 2025년부터 상반기에 또 착공을 한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주가 상당히 한번 뜨면 오래 가는데요. 노후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한다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한울 3, 4호기 착공 시점 또 2025년도로 명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이 사건입니다. 아무튼 수명이 완료되는 이러한 그 원전까지도 전부 또 그 수리도 해야 되고 다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신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조 원의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 날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종가매매 종목 대한전선하고요. 그리고 광명전기를 지금 관심주로 두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층 저항대에 밀려 있는데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층이 3,660원, 지금 상한가가 3,645원이니까 월요일 날 살짝 갭으로 뛰어서 여기서 움직여야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힘이 약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광명전기 바로 이런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의 전력망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전이 있으면요, 이러한 고압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선, 광명전기, 또 대한전선, 이러한 원전과 관련해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로 각 도시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한전선하고 광명전기가 관심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전에 지금 아주 빅마켓 큰 장이 지금 섰는데요. 이 건설 비용이 한 10조 정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한울 3, 4호기 2025년도까지 착공을 지금 시작할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해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1, 퍼스트가 최우선 순위가 탈원전 폐기입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을 착공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 정부의 정책 1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로드맵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오랜 시간 그냥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치됐던 신한울 관련해 가지고 2025년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한때 이런 건설 백지화가 기정사실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도에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10조 원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 공사도 물론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전력 설비 여러 가지 건설에 관련돼서 전력망과 관련해서 광명전기 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는 대한전선이 아주 큰 이러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건설에 컨소시엄으로 수주전이 벌어질 건데요. 아무튼 이러한 10조 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시장, 송전선 관련해서 바로 또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수주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구리값이 지난주에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닥터 쿠퍼라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은 경기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주말에 구리 가격이 한 1.7%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봉쇄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또 공급망이 또 붕괴가 돼 가지고 경제의 침체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리 가격이 끝을 모르게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구리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고요. 조금 반등을 했다 그래도 그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 가격의 하락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생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상황하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전기에서 이렇게 수소도 신재생에너지죠.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근데 가장 강한 게 원전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러한 전기, 수소, 태양광, 해상 풍력, 원전 여러 가지 순환매로 쭉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새 정부의 정책주로서의 원전이 순환매를 끊고 이제 원전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이 가장 에너지 관련해서는 강세고, 뭐 지금까지 태양광, 수소 뭐 있었지만 그 힘이 좀 약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국 원전의 최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이와 같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뭐 한전기술도 보이고요. 여기 보다 보면은 많이 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너토크도 그렇고, 티플렉스, 보성파워텍, 우진, 한신기계 뭐 이와 같이 원전 관련주들이 아마 강세로 이렇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와 같고요. 우리 또 월요일 날 관심주로서 지금 대한전선 광명전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HMM과 페노션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금요일 날 또 시초가로 우리가 대응했었고요. 시초가로 대응하면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월요일 날 또 페노션하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 같이 HMM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네 종목입니다. 3 플러스 1로 월요일 관심주는 일단 대한전선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HMM, 페노션, 그리고 광명전기까지 세 종목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지난 금요일 날 저가 매수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그리고 홍콩, 일본도 2%대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고요. 홍콩과 일본에 이어가지고 우리도 아시아 증시 지난 금요일 날 크게 뛰었는데, 뉴욕 증시도 우리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하락세에 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한 건데요. 이런 매수세 유입이 다음 주에도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걸 올릴 만한 어떤 그 방아쇠, 트리거는 별로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몇 개월 만에 최저치인 뭐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그런데다가 가상 자산, 암호화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3,900만 원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나마 떨어졌다가 살짝 좀 올라온 겁니다. 이 암호화폐의 폭락, 시장에 완전히 이 버블 붕괴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코로나의 확진세, 상해, 베이징의 봉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방아쇠가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여기다가 경기 침체 신호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또 퍼펙트 스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낮추게 만들고 올라가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600선이 붕괴되려고 한번 붕괴됐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의 주민 전수 검사로 해서 또 코로나를 막고 칭링이라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는데, WHO에서는 너무 이 그 도를 넘어서 이렇게 그 검사하고 또 봉쇄를 하는 거 아니냐. 북한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데요. 아직까지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세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막으려고 이 봉쇄한 게 점점 늘어나고요. 주민들 그 PCR 검사 굉장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의 뭐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한 뭐 3천, 2,500만 명이 베이징 인구인데 2천만 명을 지금 차례대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3에서 한 5일 만에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코로나 봉쇄의
이런 정책을 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다가 주말에 살짝 또 반등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 때문에 그런데요. 반등 시도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의 어떤 그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돈 풀기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QT, 자산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시장의 정부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트리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히려 내일부터는 떨어지지 않기만을, 그러니까 지지를 잘 하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심이 완전히 지금 위축되어 있고요. 증시 흐름이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극심한 변동 하방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 어떤 기회가 오기 전에는 자금을 조금 비중을 줄여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반등 신호 아니면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그 자리에는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실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증시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과매도라는 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또 올라간 거고요. 조심스럽게 전문가 중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인데도 지금 저점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3일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약간 하락해서 이 지지로 다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또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전부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또 FED 연준에서 공격적인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 코로나 봉쇄, 중국에 이런 것들이 전부 악재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하나 또 익절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고요. 폭락세가 금요일날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월의 자이언트 스텝, 그레이트 스텝의 0.75% 인상 발언이 시장을 이렇게 또 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가운데 내일 월요일을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700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요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저가의 가격은 지금 메리트에 있고요. 하방으로 이렇게 좀 열려 있다. 그렇지만 지지세로 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요소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리 관련해서 이러한 그 상황들이 조금 이 쇼크로 다가오면서 매일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좀 진정을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환율도 지금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금융위기 때를 지금 연상시키게 하고 외환 유출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파월의 경고 고통은 있지만은 물가는 인플레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그 시그널을 좀 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주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량, 한미 방위조약, 또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면서 삼성으로 바이든이 방문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정책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변동성의 요소가 됩니다. 빅 이벤트가 주말에 있을 바이든의 방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 주말에 뭐 큰 어떤 뉴스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내고 나면요, 바로 이어서 우리 제자분들을 위해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 시간에 추천주, 다음 주에 추천주를 이제 발표할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요, 다음 주에 시사 및 종목 탐구로 스윙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떤 그 테마 움직이는지 한번 지난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HLB 제약도 그렇고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생명과학 이와 같이 상한가 쭉 갔습니다. 암 환자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HLB 그러면 리보세라닙인데, 이런 것들이 임상 3상에서 뭐 지표를 뭐 충족했다. 잠깐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와 같은 임상 3상에서의 지표가 충족했다는 이러한 소식들은 상한가 갈만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HLB 생명과학, HLB 이런 그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다가 전선주, 광명전기, 또 대한전선, 뭐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선주들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이 설비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전선주 서정기전 빼고 또 이 대한전선 빼고는 모든 이 종목이 바로 그냥 빨간불로 이렇게 일진전기까지 다 빨간불로 들어왔는데요. 아마 반등의 시도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요, 계속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 다 강세로 금주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2차전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2차전지가 살짝 반등이 있었지만 그 모멘텀 힘은 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5G 지난주에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6G까지 이제 넘보고 있기 때문에 6G 포럼을 개최하는 일정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5G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현재 이 코로나 확진세가 벌써 하루에 3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아마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이 코로나 사태일 것 같습니다. 대동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 의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침,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경협주 살짝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남북 경협주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농업 관련해서 비료, 사료, 농기계, 그리고 밀, 대두 같은 이러한 그 농기계 관련, 농업 관련주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동이라든가 TYM이 지난주에도 아주 강세였습니다. 이러한 그 관련 가운데 정책주 UAM, 드론 택시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가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 추진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UAM 관련주도 앞으로 강세일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책주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의 기대감, 또 바이든의 방한, 이게 삼성전자에도 또 방문한다, 평택 공장도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지금 알루미늄, 구리 이런 또 원자재 관련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점을 지금 찍고 있지만은 금요일 날 반등과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시장에서 움직임의 테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전선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전선, 광명전기, 그래서 관심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의료 지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 있습니다.
반도체도 또 자동차도 바이든 방문을 통해 가지고 또 모멘텀이 부각이 돼 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테마 뉴스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고요. 지수나 모든 것이 상승 쪽보다는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때문에 이러한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승보다는 지지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요. 8시 47분 전후로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또 한 주를 성공 투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몰꿈봉 시사 및 종목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추천주로 또 한 주를 성공 투자하는 이런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